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쇼킹 탑10은요, 전세계 히데의 스토커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스토커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 머피. 아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이분이에요. 자, 이 여자분은요, 아주 극적인 스토킹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그녀는요, 일주일에 77,639번의 전화와 일주일 동안 1,937개의 이메일과 일주일 동안 41,229통의 문자와 217개의 음성 메시지 그리고 647개의 편지밖에 보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무서워. 그녀는 당시 28살이었어요. 그녀 이렇게 한 남자에 대한 아주 이상한 집착, 어마어마한 집착은 고작 3주 동안 사귄 그 남자, 바로 윌리엄에게 향했던 거죠. 그녀는요, 보세요. 77,000번의 전화와 2,000번의 이메일, 4만 개 이상의 문자를 보내려면요, 24시간을 거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있어야 이것들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먹었대요. 잠을 안 자는 거야. 잠을 안 자고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먹으면서 하루 종일 윌리엄네 집에, 핸드폰에, 직장에 다 전화 걸고 문자하고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완전 이 남자를 완전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집, 핸드폰, 직장, 이 남자가 가는 길 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스토킹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미행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문자 보내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히데의 스토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도의 상황들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녀가 말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감옥으로 행하셨습니다. 9위에요. 9위 들어갑니다. 아, 나 정말 이 여자분 이거 어떡하지? 이 여자분 참 매력적이지 않다. 이걸 어떡하면 좋니? 이 여자분은요, 얼굴에 G.O.D, 이걸 God이라고 하죠.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G.O.D, 우리나라 하늘색 풍선 G.O.D 아니고요. 사실 이분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문신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분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폭력, 절도, 마약, 여러 가지 혐의로 감옥에 수없이 들락날락했던 여잔 거죠. 조금 유튜브에 나왔던 그 영상의 그 사진은 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흑백 사진은, 컬러 사진은 약간 조금 더 젊었을 때 시절의 사진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고 나서의 사진인데, 누가 봐도 이 여자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마에다가 솔직히 저렇게 문신한 여자가 어딨어.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스토킹했느냐? 37살에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됐었잖아요. 근데 수감 시절에 여간수를 짝사랑한 거예요. 간수가 누구예요?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탈옥하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지켜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여감수한테 사랑을 느껴서 자꾸 여러 가지 혐의로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나 진짜, 야! 너 제정신이니?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고 나서 얘가 여간수의 집에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난 너를 사랑한다 막 소리를 지르고, 워낙 또 폭행 그 전과가 있는 여자잖아. 게다가 막 우편물을 보내고, 그거에 막 미쳐가지고 막 타이어에다 구멍을 내고, 막 과도한 스토킹을 범인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경찰에서 말을 하기에 이 여자가 이에다가 금속 이빨, 금 이빨 같은 걸 받고 있고, 여기다가 G.O.D라고 이제 가시라고 여기다 문신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범인을 찾기가 쉽대요. 범인이 한 번 보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얼굴이라고나 할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유튜브 영상으로 왜 유명해졌냐면요. 성경을 막 지 멋대로 해석한 동영상을 게재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한번 이 여자를 실제 영상으로 좀 만나보실까요? 또 영상으로 만나면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Here 싶기도 with 하고. diabetes, you may be eligible for an upgraded meter. I am tired of stabbing my fingertips to test my blood glucose. Yeah, and it's June 19th, 2011. Diabetes. Then you need to know there's a new Some method to about check 3 your blood p.m. glucose. You don't need to stab your Dayton, fingertips Ohio, anymore. USA, There's no planet breakthrough. Earth, It's easier to Milky use, Way nearly galaxy. painless. 자, 이건 제가 살짝만 얼굴을 공개하려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데 좀 범상치 않죠? 범상치 않아요. 어쨌든 오늘의 9위였습니다. 레즈비언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여자예요, 이분은. 네, 레즈비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스토킹이란 게 꼭 외국에만, 해외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스토킹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는 사례들입니다. 사실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울산시 구영리에 사는 직장인 윤자경 씨. 그녀는 당시 32살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8년 전에 한 남자로부터 아주 끈질긴 스토킹을 당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그냥 쫓아다녔어요. 근데 원래 둘이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예요. 두 사람이 처음 회사를 같이 다녔던 거예요. 당시에 두 사람이 24살이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김 씨한테 약간의 도움을 줬던 거야. 뭐 필요한 부분, 회사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은 김 씨가 그다음부터 윤 씨에 대한 애정이 점점 더 집착으로 변해가고 나중에는 스토킹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윤 씨는요, 사실 이 사람이 막 스토킹까지 할 사람인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친한 친구처럼만 김 씨를 대한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김 씨에 대한 뭐 그냥 이제 호의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내에서 윤 씨하고 김 씨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아닌데 사귄다는 소문이 났어. 윤 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김 씨가 그때부터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다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막 김 씨가 남자가 윤 씨 어깨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 스킨십을 막 하기도 하고 하물며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까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게다가 이 남자가 완전 자기 혼자 SNS에다가 우리 자기 오늘 피로 풀고 잘 자요. 사랑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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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런 메시지를 여자의 SNS에다 막 남겨놓는 거야. 나 소름. 나 생각만 짜증나 진짜. 나 진짜 짜증나. 나 그런 사람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나. 그래서 윤 씨가 짜증이 나잖아. 너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왜? 뭐 어때? 우리 친하고 장난인데 뭐 이러면서 막 볼 꼬집고 싫어. 나 진짜 너무 싫어. 나 진짜 죽이고 싶어. 진짜 너무 싫어. 나 그러면 너무 싫어. 증오해 나 그러면. 그래서 결국 윤 씨가 김 씨를 고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당하니까 김 씨가 그때부터 황당해진 거야. 김 씨가 문자를 막 보내요. 너도 좋아했잖아. 너도 내가 그러는 거 좋아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요. 미치겠죠. 그러면서 다시 회사에다가 소문을 내요. 뭐라고 소문을 내냐? 원래 윤 씨와 김 씨가 사귀는 사이였고 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윤 씨가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남자를 떼어내기 위해 나를 김 씨를 스토커로 모는 거다라고 회사에다가 소문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김 씨가 낸 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거야. 왜냐면 미리 둘이 사귄다 소문도 났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머 저 여자가 저 남자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괜히 스토커범으로 모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이제 우울증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게다가 우울증에다가 원인 모를 두통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김 씨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뜨르릉 전화가 와요. 네가
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집 앞이야. 얼른 내려와서 나한테 사과해. 이렇게 막 집 앞에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막 사과하라 그러고 막 괴롭히고 이런 날들이 이제 계속되니까 윤씨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씨 아빠하고 윤씨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김씨를 만났어요. 너 이러지 마라. 우리 딸한테. 너네 둘이 무슨 사이도 아니라고 난 들었는데 너네 왜 이러냐 이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욕을 막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방해하냐 막 이러고요. 그리고 나서 김씨는요 이런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쇠공을 불러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윤씨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윤씨 소지품을 훔쳐서 달아나요. 나 진짜 너무 소름돋아. 나는 내가 물론 여자라서 난 이런 일을 겪는다고 난 너무 정신적 충격이 당할 것 같아요. 진짜로. 게다가 윤씨가 번호를 바꿔도 다시 알아내가지고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서 어디야 자기? 자기 어디서 뭐해? 자기 밥 먹어? 내가 같이 먹을까? 자기야 내가 지금 글로 갈게. 자기 누구랑 있어? 자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걔랑 만났어? 자기 내가 지금 글로 갈게. 완전 혼자 연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줄 알죠? 내가 왜 이렇게 화나는 줄 알아요? 나 이런 사람 내 인생에 있었잖아요. 진짜 이래요. 자기가 진짜 사귀는 줄 안다니까요. 이런 애들이 분명 존재한다니까요. 진짜 세상에 진짜로. 결국에는 이제 윤씨가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서 법원으로부터 윤씨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진이 없는 이유는 한국 사례라서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윤자경씨의 사례였습니다. 근데 그게 본명인지 가명인지 우리도 몰라요. 아 정말 싫어요. 자,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제 7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1981년 3월 30일 미국의 로널드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분 아세요? 뭔가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사진으로는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신다면 지금 아시면 돼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요. 뒤에 있는 사진처럼 한 호텔 앞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요. 6발의 총성이 올렸고요.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총상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나 비서실장들 그들도 총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집니다. 아 이거는 미국 역사상에 남을 아주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저격을 당했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히 이들은 수술을 받고 나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저격범이 누구였느냐는 거죠. 저격범은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당시 26살의 존 힌클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왜 대통령을 저격한 걸까요? 보통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음해하는 다른 세력에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26살의 존 힌클리는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고요. 로널드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토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저격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무비 랭킹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그렇죠. 그 양들의 침묵에서 정말 명연기를 펼쳤던 조디 포스터예요. 그녀는 물론 지금은 나이가 좀 많지만 상당한 외모에 게다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여자예요. 예일대까지 갔던 여자라니까요. 조디 포스터 때문이에요. 왜요? 조디 포스터가 로버트 드니로하고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에서 매춘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상당한 흥행이 됐고 그 영화를 이 남자가 보고 나서 이 여자한테 빠진 거죠.
찐따 인정? 찐따 인정? 왜 스토커들은 항상 약간 좀 이상해. 좀 싫어. 나 싫어. 나 스토커 정말 싫어해. 자, 그래서 조디 포스터한테 처음엔 스토킹을 시작했어요. 편지를 보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디 포스터. 답이 오지 않아요. 이메일을 보내요. 답이 오지 않아요. 조디 포스터의 집을 알아냈어요. 그녀의 집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요. 그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조디 포스터가 예일대에 입학했대요. 그랬더니 다니던 대학교도 중퇴해버리고 조디 포스터 대학 근처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자신의 그 상상 안에서, 아니고 현실 안에서도 조디 포스터와의 사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는 계획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영화에서. 그래, 그 영화에서 나온 거 뭐 어쩌라고. 내가 저 영화처럼 똑같이 하면 내가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은 아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처음에 타겟이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경호원이 매일같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가 알짱알짱 거리니까 수상했던 거야. 그래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이 남자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죽이려는 건 무산이 되죠. 그런데 이 남자가 감옥에 갔다 와서 보니까 임기가 끝난 거야, 이 대통령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거야. 로널드 레이건이야. 도널드가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을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일도 되지 않았어요. 취임한 지 70일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총 6발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다 쏜 거죠. 여기에는 저격 예고 편지까지 보냈어요. 영웅 심리죠. 조디 포스터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요.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충격으로 조디 포스터 또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래로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정말 그때 그 남자 그 스토커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면서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죠. 근데 이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이 찾이고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 나를 좋아해서 대통령까지 죽여버린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정말. 자, 여기까지 쇼킹탑10 10위부터 7위까지였어요.